안녕하세요. 시사건건 홀수영입니다.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윤석열, 김건희의 권력형 비리 이야기입니다. 본론 들어가기 전에 광고 빠르게 갑니다. 임기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슈킹하는 게 걸리고 말았다. 이거 참 재밌죠. 얘네들은 가만히 보면 그냥 이렇게 해먹는 게 일상인지라 자신들이 지금 서 있는 위치 이런 걸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런 죄의식도 느끼지 못하는 것 같고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대통령 집무실 리모델링 사업, 여기에 말도 안 되는 회사가 이 수주를 따내게 됩니다. 7억 가까이 되는 돈인데요. 이 회사가 김건희와 연관이 있더라 라는 이야기. 동아일보 사설에 이런 기사가 올라왔네요. 기술자 2명뿐인 신생업체에 대통령실 공사 맡겨도 되나? 동아일보가 이렇게 말할 정도면 사태가 심각하다는 건데 내용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대통령실 청사 일부 리모델링 공사를 기술자가 2명뿐인 신생 인테리어 업체에 맡긴 것으로 밝혀졌다. 대통령실이 다누림 건설이라는 업체와 6억 8,208만 원의 청사 3층에서 8층 불투명 유리 설치 계약을 한 사실이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8일 공개됐다. 지난해 12월 자본금 1억 5천만 원으로 설립된 이 업체는 건축 분야 기술 자격 인력을 2명만 보유한 영세업체다. 한 명은 국가기술 자격 5개 등급 중 최하위인 기능사, 나머지 한 명은 초보기술자다. 이런 업체가 국가 최고 보안시설 공사를 하고 있다니 상식 밖이다. 국회, 정부 청사 등과 함께 각급 국가 중요시설인 대통령실은 테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보안과 안전성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공사를 해야 한다. 그런데 업체 선정 과정이나 절차를 보면 의문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국가계약법상의 기본 원칙인 경쟁 입찰을 벗어나 수의 계약을 했다. 게다가 이 업체는 시공능력 평가액이 3억 7천만 원에 불과하다. 시공능력 평가액은 건설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한도액인데 이를 2배 가까이 초과한 것이다. 대통령실의 해명은 더 문제다. 워낙 급하게 공사를 진행했어야 했기 때문에 바로 된다는 업체를 수소문하고 가능하다고 하면 들어와서 보안각서 쓰고 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또 해당 업체 외에 수의계약을 맺은 업체가 다수라고도 했다. 대통령실 공사에 투입된 영세업체가 더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 얘기는 이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 너도 나도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이 해먹었다라는 이야기로 풀이가 되죠. 이거 계속 파보면 아마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국가계약법은 천재지변이나 국가안전보장에 필요한 경우 등에만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다. 수의계약이 가능한 입찰 금액도 수천만, 수억 원 이하로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대통령실 공사 하나하나가 그 대상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과거 청와대가 수의계약이 가능한 범위 이내로 하나의 공사를 여러 개 쪼개는 편법을 사용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적이 있다. 대통령 취임 닷새 전에 국방부가 이사를 완료했고 그 이후에 대통령실 리모델링 공사가 급하게 진행된 측면은 있다. 그렇더라도 어떤 업체가 공사에 참여했고 업체 선정 과정에 위법은 없었는지에 대한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동아일보가 언론처럼 보이는 그런 장면까지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윤석열이 얼마나 문제가 많으면 이런 날이 다 옵니까? 대통령실 리모델링 공사 7억짜리를 수주한 업체입니다. 다누림 건설. 이런 데가 대통령실 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다는 게 놀라울 따름이죠. 다누림의 대표 김승혜가 김건희의 외숙모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개명하기 전에 이름은 김영미,
아크로비스타 근처 저축은행에서 1억 원 대출도 받았다고 합니다. 자, 다누림의 이사가 최정관이에요. 김건희의 외삼촌, 최은순의 형제이며 개명 전 이름은 최종원. 왜 이렇게 개명을 많이 합니까? 김명신에서 김건희로, 김영미에서 김승혜로, 최종원에서 최정관으로, 최순실에서 최서원으로. 이름 바꾸는 사람들 냄새가 많이 나는데 말이죠. 이렇게 온 가족이 개명을 한다? 정말 집안 자체가 사기꾼 집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는 없죠. 음식 이야기 말고는 다 맞는 말만 하는 황교익 선생의 글입니다. 만약에 문재인 정부 때 다누림건설 같은 업체가 청와대 공사를 하여 언론에서 문제를 삼았으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기자들을 데리고 다누림건설 앞에 가서 현장 기자회견을 했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변인 논평 하나로 끝냈는데 그나마 하나마나한 소리라 기사로 크게 다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180석 차지하고도 정권을 빼앗긴 이유가 다 있습니다. 어우, 속 시원해. 뼈를 때리는 말이죠. 민주당은 뭐합니까? 이건 권력형 비리예요.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수억 원의 이익을 친인척에게 줬다는 겁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 때 있었다면 탄핵당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민주당은 별일 아닌 듯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문제는 뭐냐면요. 조중동이 떠들면 같이 떠들고 조중동이 조용하면 같이 조용해. 그러니까 조중동이 움직이라는 대로만 움직이는 국회의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들은요, 민주당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기사를 써주는 곳이 아닙니다. 조중동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면요, 민주당에게 피해가 가는 게 100% 확실하다는 걸 민주당 의원들이 몰라. 그러니까 선거 다 지는 겁니다. 그나마 이재명이라서, 그나마 문재인이라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제발 정신 좀 차리길 바라는데 불가능하겠죠. 이런 민주당을 바꿀 수 있는 방법 딱 하나 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그리고 공천 시스템을 개혁하는 것. 이것만이 민주당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을 바꾸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아셨죠? 이재명 의원이 이런 글을 썼어요. 세상을 바꾸는 긍정의 힘. 제가 하고 싶은 정치는 반대와 투쟁을 넘어 실력에 기반한 성과로 국민들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불의에는 단호히 싸우겠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상대의 실패를 유도하고 반사이익을 기다리는 네거티브 정치가 아니라 잘하기 경쟁으로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드는 포지티브 정치여야 합니다. 기존의 정치와 다른 이재명 정치의 신선함은 아마 이 때문일 겁니다. 대선 직후 이재명의 동료들이 보여준 권리당원 입당, 좋은 정치인 후원, 문자 폭탄 아닌 격려하기, 할 수 있다는 격려, 공감, 포지티브 운동, 댓글 정화 등은 새로운 정치 문화로 각광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에 기초한 토론과 비판 설득을 넘어 이재명 지지자의 이름으로 모욕적 언사, 문자 폭탄 같은 억압적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개양 보궐선거에서 이재명 지지 옷을 입고 행인들에게 행패를 부리다 고발된 신종 흑색 선전수법이 나타났는데 이것만 보아도 비호감 지지활동이 저는 물론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은커녕 해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철학과 비전을 제시하고 동의와 지지를 확대해가는 과정이라는 면에서 네거티브 방식은 효율적이지도 못합니다. 입장이 다르면 존중하고 문제점은 정중하게 합리적으로 지적하며 자신의 입장을 잘 설명하는 것이 오히려 공감을 확대할 것입니다. 모멸감을 주고 의사표현을 억압하면 반감만 더 키웁니다. 국민은 지지자들을 통해 정치인을 봅니다. 이재명의 동료들은 이재명다움을 더 많은 영역에서 더 많이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깨어있는 동료 여러분들과 함께 억압의 힘이 아니라 긍정의 힘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이러니 우리가 이재명을 안 좋아할 수가 있습니까?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성남시장 때랑 진짜 많이 달라졌죠. 진짜 커졌어. 큰 사람이야. 그런데요, 이재명 의원님, 저는 욕먹어야 되는 사람에게는 욕 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재명 의원이 긍정의 힘을 보여달라 이런 글을 쓰자 우리 개딸들이 화답하고 나섰습니다. 개딸들 진짜 너무 예뻐. 개딸들이 만든 이미지들인데요. 이거 한번 보세요. 열불나면 연불외자,
나무 잼미탑을 페이스북 6월 9일 긍정의 힘. 이재명이 원하는 응원, 이재명의 동료가 되자. 우리는 이재명의 얼굴이다. 우린 동료잖아. 악성 지지자, 강성 지지자, 배우 세력, 훌리건, 강성 팬덤. 우리에게 더 씌워진 프레임을 깨자. 긍정의 힘 겨루기 캠페인. 누구의 긍정 파워가 가장 강력한지 잘하기 경쟁으로 포지티브 가득했던 잼마을로 다시 돌아가 보자. 쌈 노, 썸 예. 귀엽죠. 명도는 달라도 우리들은 블루스. 이재명을 따라 함께 걸어가요. 잼보다 앞서지 말고 묵묵히 뒤를 지키자. 싸우면 무너지고 싸우면 승리한다. 야, 잘합니다. 우리가 쓴 멸칭이 이재명에게 돌아온다. 윙윙거린다 말고 윈윈하자. 분노는 부메랑이 되어 이재명에게 돌아온다. 야, H를 에이트 먹어치우면 승리의 게이트가 열린다. 야, 천재인데? 포지티브 박스 긍정만 배송합니다. 헤이트 아웃 이재명 보쌈 쌈 하지 말고 모두 다 한 쌈에 품어요. 참 예쁘죠. 긍정 기름으로 신선하게 재명 닭긍정. 재명인의 마을 함께 소스 민주당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잼마을 특제 우주 최강 우쭈쭈 잼마을은 할 수 있다. 지적할 때보다 지적일 때 빛난다. 지혜로운 지지자가 되자. 우리는 이재명의 얼굴이다. 모욕에는 의욕으로, 모함에는 현명함으로 응수하자. 슬기로운 지지생활. 우리가 이재명의 얼굴이래. 최고 미남으로 만들어주자. 재밌어. 분리하면 분리, 분리. 러블리하면 블링블링. 미움을 이기는 건 비움. 이재명의 동료 되기. 잼칙 연산. 믿음은 더하기, 미움은 빼기, 응원은 곱하기, 책임은 나누기. 파이를 키워라. 포기 안 해. 포기부해. 그림 봐. 분노의 미러링 대신 필터링 합시다. 잼마을 청정기. 거울을 비추면 겨울이 오고 햇살을 비추면 봄이 온다. 미러링을 멈추고 이재명에게 봄을 선물합시다. 개딸들은 이재명이 너무 좋아 죽겠나 봐요. 난 포카리만 마셔. 내 안에 파랑을 채우려고. 개딸들 진짜 아이디어도 좋고 에너지도 너무 좋죠. 윤석열 정부 하는 걸 보면 힘이 쭉 빠지다가도 개딸들의 이런 에너지를 보면 정말 힘이 납니다. 재명인의 마을의 운영진들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재명인의 마을에서 활동하고 있는 개딸들은 여전히 좋습니다. 다누림이라는 업체에게 7억 공사를 밀어준 것. 그동안에 늘 이렇게 해 먹었었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한 거겠지만 지금 김건희가 서 있는 자리가 예전의 자리와 다르다는 걸 이제는 알아야 될 겁니다. 민주당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7억 원입니다. 권력형 비리. 김혜경 여사 10만원대 법카 썼다고 129군데 압수수색했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개딸들이 긍정의 힘으로 가는 거 응원합니다. 근데 저희 같은 40대들은 그게 잘 안 돼요.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긍정의 힘을 막 얘기해봐야 그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해 주질 않아요. 안 하던 거 하면 이상하거든요. 개딸들은 개딸들의 스타일대로 가고 우리는 이재명 의원에게 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비판할 것은 비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누림이라는 업체, 이건 일을 좀 키워야 됩니다. 권력형 비리로 몰고 가야 된다. 민주당 의원들 전투력을 좀 키우십시오. 이 건이 그냥 넘어가면 앞으로 수많은 건들이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초장부터 이거 잡고 물고 늘어져야 향후 이런 일을 안 벌일 거 아닙니까? 이게 MB 때보다 더해 아주 그냥. 이재명이 당대표가 되는 것, 그게 민심이에요. 민주당 의원들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예요.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끝!